3월 19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뉴스 브리핑의 책은 이제는 한 석 달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만은 작년 12월 말께부터 심각한 방송 방해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뉴스 브리핑의 흐름에 문제를 갖다가 제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무슨 문제가 좀 있어서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을 직접 겨냥해서 제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교모한 방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던 사무실 스태프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런 방해가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뉴스앤라이브로 생방으로 오전에 진행한 방송이 윤규건이라는 제목 때문에, 우리들 병원 의혹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제목 때문에 그런지 하루 종일 숨겨져서 지금까지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6,000명이 봤는데요. 어제 저녁에 한 6시, 7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22,0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는 더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어제 문의 엄청난 반역이라는 부분에서 이것도 어제 사무실에서 퇴근하기 전에 7시 반쯤에 6만 명쯤 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5만 명대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아무리 재밌게 또는 노력해서 유튜브 방송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찾을 수 없고 또 숨겨지고 숫자가 조회가 뒤로 후퇴를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36만 명대에 지금 근 10매치를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 방송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교묘하게 조지면 실질적으로 이 방송을 향후 지속해 나가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여러 군데서 발생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지금 유튜브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수치에서 지금 두어 달 이상을 데미지를 크게 입고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적어도 조회를 거꾸로 줄여가는 이런 일이라든지 컨텐츠를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서 보려면 찾고 뒤져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든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과 저녁에 생방송 2차례나 3월 15일 생방이라고 우리가 전혀 넣지 않은 글귀들이 그대로 생방 중에 꽂혀 있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게 과거에 했던 걸 내가 다시 보는 거구나 라고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뉴핑 생방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숫자도 또 줄어들고 있고 스트리밍 방해 등으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과거에는 제 동영상을 하루에 1개씩 일주일에 7개 여러 유튜버 중에서 가장 많게 추천 인기 급상승 동영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기대도 안 하겠습니다. 저한테 유튜버가 잘한다고 뭔가를 해줄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 보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증거를 축적해서 유튜버 코리아 아니면 유튜버 본사에 유튜브는 민주적이지 않느냐라고 뭔가 항의를 하려면 이런 내용들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버 측에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버 측에서 이런 현상과 관계가 없기를 제가 바랄 뿐입니다. 자, 이런 현상에
배후에 만약에 권력이 있다면 지금부터 증거를 전부 캡처해서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를 반드시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제가 했던 내용 중에 좀 예민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조회나 구독 등을 캡처하시고 또 감추어져서 찾을 수 없는 영상들도 캡처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 사무실에도 좀 보내주고 유튜버 측의 신고센터에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서 죽을 망정 이렇게 절대로 항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단 싸울 수 있을 때까지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소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회비 좀 보내주세요, 후원금 받습니다, 이런 소리 안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죽더라도 그런 소리는 안 할 겁니다. 다만 구독을 눌렀는데 취소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까 저절로 취소시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구독이 취소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람이나 이런 건 오기는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황장수 뉴스 브리핑은 아무리 구독 누르고 알람을 해놔도 아마 안 가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 문제라면 유튜브 측이 과연 이런 수준의 기술로 세계적인 최고의 동영상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튜브 측에서도 이 문제에 뭐라고 할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이 어제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진실을 밝혀라고 법무행안 장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일부러 어제 박상기 법무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불러서 관련 보고를 다 받은 다음에 과거의 일이지만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오전 11시에 조국으로부터 새 사건과 관련해 1차 보고를 받았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검경을 이끄는 박상기와 김부겸 두 장관한테 재차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새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 정말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쓰는데 가소롭습니다. 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심상치 않은 게 아니라 정권이 끈앞풀을 풀어서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불을 지피고 버닝썬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와 또 버닝썬에 관련된 사람이 상류층의 자식들이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 자제들 또 그들과 연예계의 비리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옛날부터 내려온 한국 사회의 유명 정치인이나 정치 실세의 또 재벌 실세의 자녀들 이런 식으로 얽혀있는 부분들을 다 잡아내서 처벌하는 쪽으로 쇠꼭지를 잡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버닝썬에서 윤규근 총경의 문제가 터져나와서 자기들 쪽으로 불이 붙으니까 세계 중에서 버닝썬은 제일 뒤로 빼고 국민은 버닝썬에 대한 관심이 한 80%, 장자연, 김학의가 한 각각 10% 정도인데 장자연, 김학의를 앞에 세우고 버닝썬을 마지막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문은 이런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고의적으로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진실 규명을 막기 위해 비호언폐한 정황이 보인다. 검경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재인은 경찰보다도 경찰이야 그야말로 말단들이 좀 받아먹고 덮어준 걸 하면
경찰의 치명적인 의혹은 안 되겠지만 윤규건 처리가 머리가 아프겠죠. 윤규건은 김태우 수사관이 말을 했다시피 이 사건에 관련되어서 그 뭐 유대포라는 사람, 성리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밥을 먹고 골프를 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 사람이 이 정권의 청와대에 있을 때도 이런 만남을 지속해 왔다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윤규건에게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서 이 정권의 위기를 막기 위한 폭탄에 있어서 폭탄 해체 작업에 들어가는 중요한 체크들을 윤규건을 시켜서 해왔기 때문에 윤규건을 이번에 날려버리려고 하면 윤규건이 알고 있는 게 많아서 김태우 수사관은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김태우 수사관이 한마디로 보는 관점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규건쯤이야 청와대가 입을 다물게 해서 처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윤규건을 처벌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정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 사건에서 문재인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그제 동남아 3국을 순방하고 왔는데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갤럽에서도 역대 최저, 리얼미터에도 역대 최저, 44% 안팎인데요. 이대로면 다음 주쯤 되면 40% 초반, 그리고 한 2주 지나면 30%로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두 번째 데스 크로스 때 30%로 추락하면 이제 끝이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항상 정가의 보도처럼 감추어 놓고 급할 때마다 꺼내서 써먹은 북한 카드가 이제 당분간은 못 쓰게 되어버렸고 다시 써먹으려면 몇 달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고 보고 공격을 통해서, 묻지마 공격을 통해서 지금 한국의 보수층의 리더들을 날려버림으로써 한마디로 부패 척결에 앞장섰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또 한국의 보수가 성적이나 여러 가지 부패 측면에서 얼마나 허접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전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치 검경 내부를 뒤지고 국세청을 뒤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재인은 이런 국가기관들이 너네들이 제대로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너네 조직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자기가 키우는 사냥개들에게, 사냥개가 사냥을 잘 못하면 사냥개 주인이 개를 죽여버리거나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해서 사냥개들을 겁을 줬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검찰 내부의 과거사위원회가 서로 조사할 게 없다고 문을 닫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30분 만에 회의를 하자마자 2개월 연장을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검찰 과거사위는 그동안에 할 게 없다고, 이 정도면 다 했지 뭘 더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어제 장자연 김학의를 문재인이 지시한 이후에 갑자기 어제 오후에 회의를 열고 두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제 활동 기간을 연장하면서 규명하는 부분을 이렇게 시도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쉽지 않다라고 내부에서도 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문재인이 공소시효가 끝난 일도 그대로 사실 여부를 이렇게 가려달라. 그래서 장자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등장하는 강요, 강제추행, 성매매법, 알선, 성매매 알선법 등이 거의 다 공소시효가 2009년 3월 7일 날 장자연이 사망했는데 이미 끝났다라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조사하고는 관계없이 진실을 규명하라. 대한민국의 오늘도 어느 구석에는 삼류 연예인들을 성상납시키는 일들이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성매매가 이루어진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보수만 성매매나 성적 접대를 좋아하고 좌파들은 고결해서 그런 거를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좌파들은 성욕이 특별히 좀 낮아서 아니면 고자라서 그런 거를 거부한다? 아니죠. 이런 것은 항상 권력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권력에는 항상 성이 꿰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안희정의 예를 보듯이나 또 다른 좌파 진영의 여러 문화계 예술계 인사들이 벌였던 성적 일탈을 본다면 이 성이라는 것은 권력과 관계에 있는 것이고 또 돈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뭐 좌우 이념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자, 김학의 별장 성접대도 시기가 2007년부터 2008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부분 한마디로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에서 왜 하필 시효가 지나도 밝혀야 될 중요한 것들이 많겠죠. 예를 들자면 2004년에 한참 수사가 되었던 대선 비자금 사건 같은 경우 또 역대 대통령이 미국에나 여기저기에 비자금을 마련해뒀다라는 사건 같은 경우는 시효가 지나도 규명을 해야 되는 문제지요. 그런데 성접대 수준의 사건을 시효가 지나도 규명을 해서 진실을 이렇게 밝힌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달라들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건수들이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김학의 장자연이냐? 여기에는 한국당의 대표나 한국당의 의원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척에서 연루되었을 걸로 보이는 지금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대통령이 직접 타격을 입혀라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보편적인 부패 척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때 터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있지만은 자신의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사안들에 대한 10년 전의 일을 직접 밝히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자, 기구가 있고 조직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하지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다시 재개하라, 공소시효하고는 관계없이 철저히 조사하라 이렇게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취임 다음 날 조국 수석한테 세월호와 국정농단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적폐청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작년에 2월 달에는 2018년 2월 달에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또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또 2018년도 7월 달에는 인도서부터 시작해서 기무사의 겸 문건 논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만들어낸 구여건이었던 한국당 주변의 인사, 박근혜, 이명박 주변에 대한 조사로 밝혀진
국정농단 사건 외에 그건 잡당계의 연합체고요. 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사람을 겨냥한 수사였고 그 외에 세월호나 기무사 문건이나 강원랜드 등에서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설치고 바람을 잡았지만은 과연 거기서 얼마만큼의 진실이 드러났는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지금 코너에 몰려서 탈출구가 사라지다 보니까 한마디로 야권 진영을 겁을 줘서 자신의 부패를 규명하고 보도하려고 하는 한국당과 조선일보를 겨냥해서 협박을 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요 조중동 보수 쪽에 가까운 언론들의 이 사설을 보면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는 일제 김학의 장자연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는 김학의 장자연 사건 어떤 외풍과도 무관하게 진실 규명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내용을 보면 제가 좀 하나 입수한 게 있는데요. 깨알 같아서 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이거 제가 공개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버닝썬 사건, 또 클럽 아레나, 또 장자연 리스트,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마약 장소를 알선한 한 이 패션 브랜드 대표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무슨 이 엔터테인먼트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닝썬 사건을 가지고 거기에 곁다리로 끼어 있는 것들을 다 파헤치면 이제 최순실 사건의 관련자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이름도 또 실실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좌파들은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양현석의 동생 양민석이 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 인사로 잘 나갔고 문화융성도 위원도 했고 법무부 홍보대사도 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갈 때 71명의 경제사절단으로도 들어갔다. 또 최순덕의 딸 최순실 언니 장시호가 YG의 자은택 소개로 입사도 했다. 근데 최순덕은 연예계 마당발이다.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 박근혜 정권과 가까웠던 YG가 성리, 유인석, 윤 총경을 라인을 통해서 문 정권에도 끈을 댔다. 그리고 장자연, 김학의 사건은 한마디로 박근혜, 황교안 때 관통되어 온 사건이다. 그래서 윤 총경 문제를 가지고 보수 언론이 문 정권을 공격해서 거꾸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세 가지,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세 건을 단식을 해서라도 특검을 가자 해라. 자, 그러면 황교안이나 곽상도나 조선이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허접한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된다. 밀어붙여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로 몰려오던 문 정권이 계속 터져나오는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고 공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일제히 지금 이 사건을 터뜨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버닝썬에서 윤규건이 등장했고 그가 우리들 병원과 연관되어서 등장을 하니까 뜨거워 하고 있지만은 누가 감히 우리들 병원 문제를 지금 제기하겠느냐. 그렇게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자신들의 페이스로 끌고 가서 아마 재벌, 또 엔터테인먼트, 또 더 나아가서 연예인들 상당수가 이 사건을 파헤치면 제가 볼 때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한 100명쯤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먹고 하면 몇 달간 이 뉴스가 국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끌고 갈 거고 그러면서 장자연, 김학의도 확산시키면서 황교안과 조선일보를 겨냥하고 이런 판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 문재인의 어제 수사 지시 의도라고 봅니다.